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3연속 음봉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3거래일 동안 3연속 음봉이 발생된 종목을 찾아서 한번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한 엄청난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신다기보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키움 HTS에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검색해 갖고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연구는 제가 종목을 찾을 때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찾았고요. 캔들의 연속 발생이 3봉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한 걸 찾았습니다. 즉 하루, 이틀, 3일, 3거래일 동안 음봉이 발생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그냥 여기서 요것만 검색하시게 되면 65종목이나 나옵니다. 이러면 제가 공부하기도 전에 지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 더 걸었어요. 4봉전, 즉 이거는 오늘이 0봉이고요. 0봉에서 하나, 둘, 셋, 넷, 즉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전,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양봉이 발생하고 최근 3거래일, 오늘 포함 3거래일에 음봉이 발생한 종목들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총 11종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롱바디랑 숏바디라는 거는 이게 조금 큰 장대 양봉이냐 작은 양봉이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1종목이 나왔으니까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인수하는 곳이 조선업 경험이 없는 곳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도 있고, 또 근로자분들도 그렇게 이제 매각이 됐을 때 본인들의 이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매각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될지, 아니면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감소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어떻게 좀 투자보다는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안감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 홀딩스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에서 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약간의 금융투자에서 좀 들어와 준 모습은 있습니다.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진중공 홀딩스는 조금 다소 수급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관이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들어왔지만 금융투자는 좀 단타 성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먼저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 보시면 장난 아니죠. 네, 여기서 105,00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4,500원 부분까지요. 일말의 반등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바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길 기점을 해서 여기를 최고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상방 이제 위 꼭지점만 놓고 봤을 때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렇게 작년 1월 7일 부터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여왔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2020년 이제 2월, 3월 이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는 좀 폭락을 했지만 3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갔고, 이때부터는 3월부터는 저점이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안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요 추세, 주봉선상의 요 상단 추세를 뚫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모여진 다음에 이 아래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깨트리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내려오던 이 추세선을 뚫고서 상방으로 틀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매각과 관련돼서 그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고 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봉상에서는 19년도의 고점이 이 부분이에요. 5,000원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21선을 지지받아서 상승을 했다가 요 상승을 할 때는 5일선을 타고 다시 이제 5일선을 꺾고 내려와서 지금은 21선 위로 있습니다. 요거 이제 주가 추세가 일단 21선도 올라오고 61선도 올라오고 121선도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정배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으로 쭉 떨어질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악재가 아까 말씀드린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확 틀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21선 부근으로 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만약 21선을 뚫고 61선까지 내려올 때 이런 걸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제 61선 깨트리면 당연히 121선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두시고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그 매각의 흐름에 따라서 결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에는 특별한 거 올해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 작년 거네요. 2020년 12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작년 거라서 올해는 특별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각에 관련된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시로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스입니다. 네, 카스는 전자저울 시장 국내 70%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좀 매출이 좀 증대된 것이 좀 부각이 돼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은 보시면은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누적된 순매수는 개인이 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스도 지금 공시 상황에서는 올해는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다 작년 거예요. 2020년 12월 18일 전환사채 발행했었고 이런 부분들 9월에는 횡령 배행 사항, 근데 올해는 따로 없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 월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큰 박스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런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못 뚫고 찔러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항 맞은 거죠. 계속 저항 받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몸통이 빼꼼히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요 수치가 뭐 3,000원까지도 커트라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계속 요 라인이 박스권 상단 언저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 이번 달에 이제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좀 뚫어진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범위가 2015년도까지 나오는데 자, 요 박스권을 돌파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세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날 작년 8월에 고점을 찍었죠. 이때 가격이 3,305원입니다. 무려 갭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그대로 음봉으로 종가가 마이너스 8%, 무려 거의 4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여기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날 1월 15일 날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 이날 물량 다 털어준 거죠. 이날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물리신 분들 거 다 가져가 준 거예요. 세력이 누군가가 그죠? 그러면은 1월 15일 날 수급을 볼까요? 1월 15일에는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투신에서 받아줬습니다. 고맙네요. 그죠? 지금 이미 한번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봉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더 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요때 쌓였던 매물대를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때 쌓였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터지면서 다 가져가 준 거예요. 이게 투신해서 그걸 다 먹어줬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근에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지지가 여기쯤으로 보입니다. 여기쯤으로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음봉이 나왔으니까 떨어지고 있죠. 만약에 밑에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으로 그어놓은 요 지지선, 요런 부분 2750원 부근,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아예 좀 더 올라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요 봉, 요 캔들, 요 캔들의 종가가 3175원이네요 3175원 여기를 회복해 줬을 때 요런 데서 이제 한번 더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고 치면 요런 부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홀딩 해보시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에 뭐 음봉이 나올 때마다 뭐 10분의 1씩 덜어내시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뭐 혹은 다른 종목에서 플러스 났을 때 플러스 난 만큼만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차트 움직임도 이날 돈이 들어왔고 윗골에 달면서 기존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이 우상향,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평선이 좀 벌어졌으니까 이거 좀 좁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홀딩스입니다. 이건홀딩스는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그린뉴딜 탄소 테마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1월 18일 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튿날에도 갭상승으로 높게 시작을 했다가 고가로는 12%까지 찍고 종가는 이제 거의 제자리 걸음에서 전일의 기준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는 이틀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건홀딩스 수급은 좀 개인이 주체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기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건홀딩스에 대해서 보시면은 쭉 보시면 크게 큰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를 보겠습니다. 공시가 지금 19일날 나온 게 하나 있죠.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해서, 자 19일이면 이제 이날입니다. 이날 고점 찍고 내려갔을 텐데요. 이런 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일부터 10거래일 동안 뭐 특정한 조건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로 이제 변경이 될 거다.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로 변경이 될 거니까 그러한 기준을 이제 알려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130% 이상, 뭐 최근 2거래 1별 거래 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 1별 거래 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달성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를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분 단위로 이제 특정 금액을 경매하듯이 30분 단위로 한 번씩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일가 매매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 요 단기 과열 종목에 걸리지 않으려고 약 10일 동안은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리거나 하는 일은 없이 갈 것 같아요. 물론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지금 거래량이 상한가에 터지면서 역대급 나왔고요. 그런데 꼬리 달고 음봉이 터지면서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이틀 동안에는 거래량이 확 죽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과연 이틀치 동안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이제 나간 것인지, 아니면은 글쎄요, 이제 요거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19일날 보시게 되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샀죠. 내외국인이 이제 판 걸로 나오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에 나와 있는 단기 과열 종목 예고, 이건 이제 아직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일 동안에는 주가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3,500원, 뭐 4,000원 사이, 이런 사이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요. 거래량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백 프로 이상 평균치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상승 없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바텍입니다. 아바텍은 이제 휴대폰 및 가전제품 사용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공급하고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제 부품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MLCC 관련 테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적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전류를 뭐 일정하게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바텍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그런 애플카, 그런 테슬라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틀 동안 크게 상승을 했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특별히 아바텍도 공시가 따로 이제 올해 나온 건 없고, 이제 뭐 현금 배당 공시는 나왔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당금만 총 14만 6천이네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배당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바텍 이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지금 좀 들어왔고 기관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개인이 좀 매도를 했네요. 하지만 이날 두 번의 상승을 했을 때는 개인들이 좀 매수를 좀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직 시세가 죽은 게 아니니까. 네, 뭐 수급 뭐 특별한 동향은 없어 보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하락 추세를 이제 19년도부터 꺾고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요봉에서부터 요때부터 꺾고서 올라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때 아래 꼴이 다른 거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월봉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직전 몸통이 요 부분입니다. 14,700원인데 충분히 하나의 호재만 나와도 여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추세라고 한다면은 직전 고점들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바텍. 자,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들을 다 뚫었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직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왔죠. 일봉으로 보셔도 딱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부터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들, 완전 이때는 뭐 거의 관심도 못 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관심도 못 받고 있었다가 올해 초부터 완전 대박이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뭐 수급도 특별히 나빠 보이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이제 올해는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바텍도 지금은 조정, 너무 이틀 동안 3일간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돈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왔던 돈들이 더 올릴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음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이렇게 기존에 매수됐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매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잡기에는 좀 이격도가 이렇게 5일선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것보다는 최소한 11선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이런 부분, 11,000원 부분,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려면 21선까지 온다면은 이런 10,000원에서 11,000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이제 요 박스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상단에서 시세놀이 하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내려오려고 하면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려왔더니 사고, 내려갔더니 사고, 내려갔더니 샀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을 줄였지만 누군가 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꼭 아래 꼬리 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눌러도 아래서 좀 더 사고 눌러도 아래서 좀 더 사는 그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좀 더 눌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로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2,000원대 한번, 11,000원대 한번, 만원에 한번. 아마 만원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호가 단위가 만원부터 바뀌니까 이 초반대 잡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나우 IB입니다. 나우 IB는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또 회수를 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서 이재명 관련주 또는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만 하고 따로 아직 크게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연기금이 좀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 투시는 중간에 좀 들어왔던 거 좀 내놨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도 최근에는 이제 매도를 오늘 조금 했네요. 오늘 조금 매도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그렇게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수급 한번 봤고요. 이제 공시사항 1월 14일 나우 IB 캐피탈 단기가열 종목이라고 해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해서 요거는 아마 요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가 돼서 그때마다 등락률 거듭하면서 매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일가 매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네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이네요. 상장했었던 2018년도 시가 9,300원을 뚫어줬죠. 뚫어줬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단은 이러한 고점들을 다 깔끔하게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가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이제 요 위로 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일봉. 일봉도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재미없게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고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이때부터네요. 1월 7일부터 상승을 하더니 지금 12,500원까지 고점을 찍었네요. 이때 첫 상승할 때 시가가 7,300원이었는데 1월 7일부터 이날 19일까지가 거의 70%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 테마로만 관련돼서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잘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나 속보 같은 거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좀 지지율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것도 계속 아래 꼬리 조금씩 달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꼬리 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산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와도.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터지고, 물론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거래금도 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때 더 많이 터졌죠. 더 많이 터졌고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또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며칠보다는 더 터졌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라서 그렇게 아직까지 뭔가 우리한테 위험 신호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때 이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650억이 터진 이날의 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아래꼬리로 지지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할 매도 조금씩 소량으로 21선까지도 한번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까지 뚫고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날 돈이 들어왔던 시초가를 지지해줬다라는 거, 만약 이때 분할 매수하거나 혹은 아니면 지켜봤을 때 이걸 깨트리면은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아요. 돈이 들어왔었던 지지선을 깨트리게 되면은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